좀 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창업의 4가지 벽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창업의 4가지 벽 중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벽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난관이 바로 어떤 제품을 갖고 어떻게 서비스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대부분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카페가 10만 개나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창업을 해서 경쟁은커녕 6개월 생존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개월 내에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저만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환경, 경력, 취미 순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환경을 60%, 경력을 30%, 취미를 10%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에 만들어지는 뭐 원리 같은 게 있는가 보죠.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원래 직업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는요, 비교 우위에 따른 분업화에 있습니다. 즉,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졌을 때 더 많은 재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김밥을 사 먹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누군가가 김을 양식을 해서 말려서 김 공장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포장을 나온 김에 농부가 벼를 키워서 추수를 해서 다시 나온 걸 탈곡을 해서 쌀로 정제해서 나온 것을 단무지나 시금치 등 누군가가 생산한 걸 다시 또 공장에서 재가공해서 나온 것을 비로소 김밥 식당에서 재료를 모아서 김과 밥과 재료를 돌돌 말아서 만든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업을 통해서 김밥을 만들 생각하면 엄청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과정 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재료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 역시 자신의 직업만 가지고 김밥을 사 먹는 것처럼 나 역시 생산성이 높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건 직업 생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창업 역시 내가 비교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창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이 되었던 동네 통닭집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일부로서 창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내가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사업이라면 돈을 벌 것이고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 선택적인 과정을 통해서 창업은 사회에서 내가 새로운 조직이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창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경력, 취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60%, 경력 30%, 앞서 이제 취미 10%라고 구분을 하셨는데, 왜 이 환경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요? 자, 환경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어렸을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능력이 내 제품과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던 집에 태어난 사람이 식당을 하게 되면 전혀 안 해보았던 사람보다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생활 패턴 자체가 일단 몸에 뱄니다. 반대로 공무원 집안에 태어나서 공무원을 한 사람은 식당을 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해야만 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형태의 생활 패턴을 만나게 되면 힘들어서 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언제 물건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등이 어려서부터 저절로 몸에 익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식당 창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일의 많은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게다가 부모님 때부터 만들어진 고객군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하고는 시작점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가진 집단이 내 직업과 친화적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속한 사회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에서 보고 배웠다면 자연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몸에 익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는 말이죠. 그리고 경력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두 번째는 경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이라 하면 자신이 오랫동안 일한 경력을 말하는데 실제로 돈을 벌어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일정한 시간 이상, 최소 3년 이상 해서 관련된 일에 능통하고 인맥이 충분한 정도를 경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창업에서 중요한 일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점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가서 창업을 하는데 뭐가 가장 유리할까요?
식당, 카페, 치킨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교 우위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일단 자신이 하던 일을 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경영을 제외하고선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일의 숙련도를 높일 또 다른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품을 구입하는 루트, 협력업체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고객 모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알던 단골들에게 광고를 해서 친숙한 사람으로서 보다 쉽게 단골을 모집할 수 있는 방식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업을 원한다면 어떤 직업이든지 일단 그 일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서 자신의 능력과 협력업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선 창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과 관계가 깊은 일을 창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 직종에 내가 하고 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뭐 밑에서부터 좀 경력을 쌓아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취미를 드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미로 창업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맞아요. 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렸어요. 뭐 네. 좋아하면 하고 싶다 그럴 때 네, 제가 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동영상도 만들었어요. 네. 제발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세요. 창업은 취미가 아닙니다까지 네. 만드는 이유가 하도 취미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창업을. 예, 그래서 만들었는데 근데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뭐 일본 말로 오타쿠라고 하나요? 우리 말로 팬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분야의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한 분은 낚시에 미쳐 있어서 낚시에 관해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낚시점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만 판 거예요. 아, 대중적인 문물을 팔가는 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창업을 했는데 이번엔 실내 낚시터를 했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비싼 용품을 사다가 손님들에게 내주니까 이번엔 반응이 좋아서 큰 돈은 못 벌지만 3년 이상 버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취미는 창업을 하는데 실패율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업 만족도가 높아서 오랫동안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제대로 방향만 잘 잡아준다면 직업과 취미가 일치하는 형태로 사업이 성공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 사업을 유지해 성공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미의 경우 10% 정도밖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품과 서비스의 벽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유는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생활 패턴과 유사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경력이 두 번째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일 자체를 따라 학습할 필요가 없으며 인맥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인데 취미의 경우 자신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서 덕업일치가 가능하며 오랫동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업률 역시 높지만 취미만 가지고서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자신의 환경을 60%, 경력을 30%, 취미를 10%로 생각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자세한 사항은요, 창업 교육을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은 지겨우니까 다른 분야 하고 싶다 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이 하던 일을 하는 게 연계해서 좋습니다. 예. 네, 창업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자,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요, 네. 고객 모집을 못하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창업의 두 가지 벽인 고객의 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